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사조산업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5,300원에 20%요. 35,3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지금 4월 한 10일 정도 조금 넘었어요. 4월 15일 정도요? 네, 지난달에 들어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우선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건데 네. 지금 내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실 의향이시라는 거죠? 네, 너무 장기적으로는 말고요. 한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내년까지 보시나요? 내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한 5, 6개월? 연말까지요? 네, 그 아.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네.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사시고 나셔서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감가입니다. 34,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또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펀더멘털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재용 부지점장님 의견을 좀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지난해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이제 사조산업 35,300원에 20% 이렇게 보유 중이신데, 일단 그 사조산업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최대의 참치 관련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치 가격과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변동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치 사조산업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이제 이 가장 단순하고 또 그런 매력이 있는 이런 종목인데, 먼저 이제 그 자산 가치, 지금 주가 이제 이 사조산업의 자산 가치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아주 뛰어난 업체이죠. 배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계열사 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참치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 참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이 참치의 80% 이상을 지금 일본이 소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횟감용 참치죠. 우리는 뭐 그 주로 이제 캔에다가 이렇게 든 참치를 먹는데 주로 소비가 일어난 거는 횟감용이고요. 이 횟감용의 참치 시장은 일본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일본에서 수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공급보다 수요가 부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치 가격이 움직이는데, 작년에 참치 가격이 좀 부진한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것은 이제 왜 부진했냐면 수요가 부진했죠. 수요가 부진한 이유는 일본이 엔화 약세가 작년에 내내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참치가 비싸진 거죠. 횟감용, 일본이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참치가 비싸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이 온. 그래서 참치 가격이 또 일본인이 안 먹다 보니까 참치 가격은 또 빠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조산업 실적이 안 좋았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작년 사조산업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매출액은 그 12년과 유사했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실적은 적자로 전환한 이런 상황인데요. 적자 전환했고, 그래서 그 참치의 또 수요가 일본이 적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도 국내 쪽은 소비가 좀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의 부진이 적자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참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참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점, 일단 지난해 실적이 많이 부진했다는 점을 체크를 먼저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이슈를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식이 또 참치 가격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그 사조산업에 대해서 그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은 참치 가격이거든요. 참치 가격과 수요인데
그렇다고 하면 참치 가격의 최근 동향을 본다고 하면 참치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쁜 소식이죠, 우리 시장님한테. 그 이유 자체가 일본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참치 가격이 수요 부진으로 급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치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작년보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수요 회복이 되면서 급락을 했던 참치 가격이 일정 부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참치 가격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루어진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사조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하나씩 본다고 하면 뭐 차트를, 준비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참치 가격의 상승 가격 추이입니다. 참치 가격 추이가 보면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12년, 13년도 1분기까지 쭉 하락을 했죠. 참치 가격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참치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분명 이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본 쪽의 경기가 좋아서 일본 참치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가격이 비싸서 줄었다가 너무 싸지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일본 쪽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엔화 약세는 뭐 지금 엔화 약세가 달러당 100엔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게 엔화 강세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일정 수준 반등 뒤에는 또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사조 산업의 실적이 참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서 꾸준히 좋아지는,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보다는 작년에 부진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정도의 기대감, 한 요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먼저 또 다른 것을 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 세계 횟감용 참치 수요를 보면은 말씀드렸죠. 일본이 83%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기타가 17%인데 뭐 이 기타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할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참치 수요가 일어나 준다고 하면 사조 산업은 아주 베스트가 되는, 뭐 아직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이 국내 업체들, 참치 업체들의 그 기업별 어획량, 이렇게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이 한 21.5%, 그리고 동원산업이 16%대, 사조산업이 국내에서는 참치 업계 중에서는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사조 산업이 25%네요. 네, 전 동원이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는 안정적이고, 일본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끌고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실적이 좀 회복된다면 매수가 이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타이밍 상당히 괜찮고요. 그 타이밍이 뭐 주가 차트상으로 괜찮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참치 가격이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적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고, 참치 가격은 제한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사조 산업의 주가는 앞으로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이고, 다만 이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참치 수요가 가격이 일본 쪽에서 어쨌든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빠졌던 거에 정도의 반등 정도다,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참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엔화는 뭐 어쨌든 달러당 100엔 쪽에서의 횡보, 이렇게 보면은 상승 쪽에서는 한계가 좀, 참치 가격 상승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35,000원 아래쪽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보유 비중이 20% 정도니까 뭐 여기서 크게 늘리기보다는 한 요 정도 비중이 딱 좋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주가는 참치 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을 하면서 참치 가격과 이 사조 산업의 주가는 상당히 일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부터 참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 1분기 때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한 45,000원 수준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하겠는데요. 이 3만 원 같은 경우는 참치 가격이 다시 하락 반전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치 가격이 하락 반전하면 사주상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의 수요 그리고 가격 계속해서 체크가 좀 필요할 부분이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 참치 가격이 보통 분기별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는데 하루하루는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우실 거고 분기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주가에 또 주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추가 매수도 여전히 좀 고려를 하고 계세요? 예. 네, 일단은 부지정장님께서는 20%면 적정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두 분 의견 이후에 다시 정리해드리니까요. 함께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사조산업이었습니다. 두 분 의견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정재용 부지점장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이고요. 조용구 전문가 역시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사조산업이었습니다. 이어서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참여인데요. 242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동방을 문의하셨어요. 2,245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를 들고 계십니다. 전망과 목표가 진단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용구 전문가님, 2,28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동박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예전에 테마 종목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유라시아 이제 해상 실크로드 관련해가지고 요 종목뿐만 아니라 토탈소프트라든가 KL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한번 좀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제외를 하면은 펀더멘털적으로는 사실상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사업 자체가 이제 항만 하역이라든가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 내지는 이제 선박 운송 이런 쪽 사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 자체는 지금 해운 업종이라든가 운송 쪽, 운수 창고 쪽 이런 쪽의 사업은 사실상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은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순익 자체는 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맞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6,354억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12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순익은 오히려 적자가 나버렸는데 부채가 이제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거기 그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연간 250억 원 좀 이제 추례가 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을 대략 25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은 이자 비용 추례로 인해서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적자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은 사실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매도하는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업이 오래전부터 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장기 이동평균선을 맞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죠. 이때는 일시적으로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아직 1분기 실적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한 2,240원 정도는 좀 손절가로 좀 이제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바닥권 2,240원 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2,500원 선 전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짧게 그냥 수익 시연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500원 목표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반등세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2,240원 시청자님 매수가 밑에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동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님 또 전화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예, 보성 파워텍을요. 네, 2,100원에 30%. 2,100원에 30%요. 네. 그러셨군요. 시청자님 혹시 원전 이 소식 나왔을 때 좀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 전에도 샀고요. 이번 추가 매수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계속 네. 매집 중인 건지 계속 안 올라가지고 오르다가 내려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네, 전망이 궁금하면 고려 좀 해보려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좀 중기적으로도 보시는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더 들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예, 조용구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야, 일단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은 사실 저도 연초부터 좀 많이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종목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방송 나와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단지 이제 목표가는 좀 짧게 잡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매도 처리가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연초부터 이 종목은 이제 해외 원전 수주권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그 원전 수주권이 사실상 이제 다른 경쟁 국가에 좀 밀렸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산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원전 정책을 봤을 때는 원전 수주를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이 지금 당장 그 펀더멘털적으로 이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그 전년 실적 발표되면서 사실상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이제 흑자 기업에서 적자로 좀 전환이 된 것도 주가의 이 평균 주가를 좀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원전 수주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이 조금만 더 빠져도 적자 규모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랍 쪽으로 가서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잠깐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오르긴 했으나 그때가 오히려 좀 매도 타이밍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돼서 지금 당장 이슈화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장기 투자는 조금 이제 말려드리고 싶고요. 역시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뒤늦게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뭐 장중에 10% 전후 때까지 빠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다소 좀 저는 불안하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기술적 흐름상으로 한번 봤을 때 만약에 실적이 좀 괜찮고 이슈적으로 부각될 만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진작부터 사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꾸 이제 주가가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것도 저는 다소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의 이 가격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1,830원 정도는 좀 손절가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는 지금 제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2,000원대 이상으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과감하게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펀더멘털과 향후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밸류에이션 산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이제 목표가 산정을 해둘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2,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만약에 1,830원이라는 가격 깨지게 되면은 이거는 실적이 부진하고 올해 한편으로 이제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떨어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절가를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걱정도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좀 체크해 보실 것들이 몇 가지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실적도 좀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발목에서 어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제우스를 16,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중장기 보유 괜찮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도 굉장히 좀 높으시고, 비중도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좀 증권사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일단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지금 작년부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그 실적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좋은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 좋을 것이란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은 제우스는 주가 더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우스가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 뭐 이렇게 당연히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거 말이죠. 이제 시청자님께서 16,000원에 사가지고 나는 좀 장기 보유하고 싶다. 예.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요. 분명 제우스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다가 어느 한 분기 혹은 실적이 정점에 달하는 그 순간에 보면 주가는 먼저 빠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우스 주가를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가려면은 6, 7천원대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고점 대비 한 20% 빠지면은 추세가 꺾이나 보다. 그때 이제 팔겠다. 그래도 장기 투자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16,000원이란 말이죠. 이게 물론 이제 3만 원도 갈 수 있고 4만 원도 갈 수 있고 2만 원도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주가가 되겠죠.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2만 원도 못 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 투자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제우스가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은 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LCD 이런 장비 쪽에서의 또 삼성 관련된 투자들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장비주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장비주들이 일단 뭐 그 수요처라면 뭐 이런 그 메이저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라든지 LCD 업체라든지 태양광 업체들 이런 쪽이 수요처겠죠. 장비 투자가 1달러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수요가 없어진다고 하면 실적이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장비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실적이 망가지기 전에 주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님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죠. 2분기도 양호할 것이다. 네. 2분기도 좋고, 2분기가 만약 좋다고 하면은 주가는 우상향을 할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와서는 안 될 주가는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은데 13,000원 주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못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실적 나오기 전에 13,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기준은 일단 무엇보다도 시청자님 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반토막 맞고 이런 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손절 기준이 시청자님께 가장 중요할 것이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삼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17,000원이든 18,000원이든 뭐 그 정도 수준을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우스 같은 경우가 뭐 저는 밑에서 했으면은 쭉 들고 가보자 하겠는데, 지금 위쪽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지는 모습 나오면 팔고 나와 차익실은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000원, 18,000원 그 정도는 주가가 한 번씩 단계적으로 업사이드,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조정을 받았는데, 요번에 14,000~15,000원대에서 조정받고 올라가면 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중 조절 없이 그대로 전략 매도 전략으로 그렇죠. 제시해드리나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장기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네, 그것이 바로 정재용 부지점장의 말씀의 특징이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매수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런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갔을 때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가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제시되고 있고요. 손절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0원으로 제시됩니다. 함께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우스까지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